얘야, 이거 봐라. 빛바랜 노트 한 권이 내 손에 남아있단다. 거기엔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추억이 숨 쉬고 있지. 한 숟가락의 단팥죽이 오해를 풀고 마음을 이어주는 힘이 된단다. 오늘은 그 비밀을 너희에게만 들려주마. 안녕하세요. 금빛 인생입니다. 오늘도 감동실화 사연 하나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꼭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햇살이 유리창에 길게 비쳤다. 찻집 간판 보리향은 여전히 금빛이었다. 그러나 그 빛은 쓸쓸히 흔들리고 있었다. 영희는 주방에서 빈 잔을 꺼내 닦았다. 잔마다 묵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손수건으로 닦을 때마다 세월이 묻어났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낮은 목소리가 공기 속에 흘렀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메뉴판이 놓였다. 글씨는 세월의 발에 흐릿했다. 영희는 하나하나 메뉴를 짚으며 눈가를 훔쳤다. 그때 선반이 덜컥 흔들렸다. 먼지가 풀썩 날리며 책들이 쓰러졌다. 그 속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이 떨어졌다. 표지는 발의 빛을 잃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종이 냄새 속에 세월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영희는 천천히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에는 단팥죽, 쑥떡, 보리떡, 옛 레시피가 정갈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구석에 작게 쓰인 메모 한 줄. 미자네와 꼭 화해. 순간 영희의 손이 굳어졌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눈빛이 흔들리며 젖어들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 왜 이제야 나타나는 거야? 낯빛에 오래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왔다. 낙엽이 흩날리며 골목을 메웠다. 영희의 가슴도 함께 흔들렸다. 그녀는 노트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눈가에 뜨거운 물기가 번졌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했다. 찻집 불빛은 점점 희미해졌다. 마지막 전등 하나만이 주방을 밝혔다. 벽에는 세월이 그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영희는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한 장, 또 한 장 조심스레 넘겼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를 울렸다. 첫 장에는 단팥죽 조리법이 적혀 있었다. 콩은 하룻밤 불려 껍질을 벗겨라. 첫 끓인 물은 반드시 버려라. 불은 약하게, 설탕은 늦게 넣어라. 단맛은 숨처럼 스며들고 천천히 기다릴수록 깊어진다. 글씨마다 어머니의 숨결이 묻어났다. 손끝이 종이를 더듬을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살아났다. 불은 세게 하지 마라. 밭은 숨을 쉬어야 깊은 맛이 난다. 굵고 단호한 음성이 방 안을 울렸다.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영희의 볼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노트 구석에 작은 글씨가 보였다. 급히 적은 듯 삐뚤빼뚤한 글씨였다. 미자네와 꼭 화해. 순간 손이 떨려 노트를 놓칠 뻔했다. 익숙하면서도 무거운 이름. 50년 전 오해로 등을 돌린 단짝. 그 이름은 세월을 넘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영희의 심장은 크게 요동쳤다. 엄마.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30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글씨였다. 그 글씨는 요리법을 넘어
삶의 태도와 사랑의 가르침이었다. 천천히 숨을 쉬게 하라. 급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것이 깊은 맛을 만든다. 영희는 두 손으로 노트를 꼭 끌어안았다. 과거와 현재가 한순간에 맞닿았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했다. 그 순간 찻집 문이 덜컥 열렸다. 할머니, 손녀 지민이 밝은 얼굴로 들어왔다. 무겁던 공기 속에 바람이 불어왔다. 새로운 온기가 가게로 스며들었다. 영희는 눈물을 훔치며 노트를 펼쳤다. 지민아, 내 증조 할머니 노트야. 단팥죽, 쑥떡, 식혜 다 적혀 있구나. 지민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와, 진짜 보물이네요. 할머니, 이거 영상으로 남겨요. 사람들이 분명 좋아할 거예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지만 손끝은 이미 글씨를 따라 움직였다.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만지는 듯했다. 지민은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할머니, 그냥 해봐요. 추억도 맛도 기록은 남아요. 영희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추억은 나눌 때 더 맛있다. 엄마가 늘 그러셨지. 빈 가게 안에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렸다. 어둠 속에 작은 불빛이 깜빡였다. 그 불빛은 새로운 시작을 예고했다. 다음 날 아침 찻집은 고요했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먼지 입자들이 빛 속에서 반짝였다. 영희는 앞치마 끈을 메고 있었다. 손끝이 떨려 매듭이 잘 묶이지 않았다. 심장이 빠르게 고동쳤다. 오늘 잘할 수 있을까? 혼잣말이 낮게 흘러나왔다. 불안이 공기 속에 스며들었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지민이 활짝 웃으며 들어왔다. 양손에는 삼각대와 작은 카메라. 할머니, 오늘은 촬영해요. 지민의 목소리는 환했다. 낡은 주방이 순간 무대가 되었다. 영희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다. 난 평생 국자만 잡아왔지. 카메라는 처음이라 겁난다. 렌즈가 반짝이며 켜졌다. 빨간 불빛이 점처럼 빛났다. 영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괜찮아요, 할머니. 사람들은 완벽한 모습보다 진짜를 보고 싶어 해요. 지민이 다정히 말했다. 영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노트를 펼쳐 글씨를 짚었다. 콩은 하룻밤 숨 쉬게 두어라. 처음 끓인 물은 반드시 버려라. 불은 약하게, 설탕은 느끼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그녀는 국자를 잡고 솥을 저었다. 끓는 물결이 솥 안에서 요동쳤다. 판 냄새가 은은히 퍼졌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맺히는 듯 뜨거웠다. 영희는 국자를 들어 한 숟갈 떴다. 조심스레 입에 머금었다. 그러나 얼굴이 굳어졌다. 혀 끝에 남은 것은 여전히 쓴맛. 이건 아니야. 낮은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첫 시도는 또 실패였다. 주방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지민은 황급히 다가와 말했다. 괜찮아요, 할머니. 첫 숟갈은 늘 불완전한 법이에요. 영희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엄마의 맛까지 가려면 멀었구나. 국자가 힘없이 솥 속에 잠겼다. 그러나 불길은 여전히 타올랐다. 솥 안의 팥도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국자를 저으며 영희는 눈을 감았다.
뜨거운 증기 속에서 기억이 피어올랐다. 과거의 장면이 서서히 되살아났다. 50년 전 여름 축제의 한밤, 마을 전체가 북적거렸다. 아이들 웃음, 북소리, 사람들의 환호. 그 중심엔 커다란 솥이 있었다. 끓어오르는 단팥죽 향기가 퍼졌다. 사람들은 그 냄새만으로도 몰려왔다. 솥 앞에는 어머니가 서 있었다.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국자를 저었다. 서두르지 마라. 맛은 손끝을 따른다.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 옆에는 어린 영희와 미자가 있었다. 둘은 함께 나란히 서서 쑥을 다듬었다. 미자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영희야, 이 쑥을 넣자. 향이 진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거야. 영희는 망설였지만 미소를 지었다. 갓 뜯은 쑥이 솥 안으로 들어갔다. 순식간에 향긋한 냄새가 퍼졌다. 사람들은 박수치며 환호했다. 두 소녀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빛나 보였다. 서로의 웃음이 거울처럼 닮아 있었다. 그러나 그날의 기억은 오래 가지 않았다. 작은 오해가 두 사람의 길을 갈라놓았다. 환호와 웃음은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영희의 손끝이 국자를 멈췄다. 눈을 뜨자 솥 위의 김이 눈물처럼 보였다. 입술이 떨리며 속삭였다. 미자야,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니? 과거가 현재를 덮치듯 밀려왔다. 뜨거운 냄비 위로 눈물이 뚝 떨어졌다. 솥 속에서 파문이 일며 출렁였다. 축제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다. 밤바람은 여전히 인적 드문 골목을 스쳤다. 모두가 흩어진 뒤 남은 건 계산서만이었다. 식탁 위 장부가 펼쳐져 있었다. 손때 묻은 숫자들이 달빛을 반사했다. 정산을 맡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숙였다. 속닥임이 잦아들지 않았다. 누군가 낮게 말했다.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요? 그 한마디가 불씨가 되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꽂혔다. 미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물들었다. 영희의 가슴은 얼어붙었다. 설마 영희, 내가... 속삭임은 곧 의심의 말로 자라났다. 영희는 숨이 멎을 듯했다. 그럴 리가 없어. 그 말이 떨렸다. 하지만 의심은 이미 씨앗이 되어 있었다. 말들은 칼날처럼 둘 사이를 파고들었다. 미자는 눈을 내리깔았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누군가 소리쳤다. 장부가 맞지 않다는데 설명해봐. 목소리가 방 안을 가로질렀다. 영희는 손을 떨며 일어섰다. 제가 그랬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러나 목소리는 작게만 들렸다.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돌아섰다. 미자의 눈에선 분노와 상처가 번졌다. 왜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해요? 그 말에 영희는 말문이 막혔다. 찬바람이 등골을 스쳤다. 사건은 곧 확산되었다. 작은 소문이 큰 파문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었다. 누군가는 영희 편, 누군가는 미자 편. 미자는 짐을 꾸렸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골목을 걸어 나갔다. 휘청이며 사라지는 실루엣이 보였다. 영희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미자야, 외침이 허공에 흩어졌다. 그 소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문득 고요함이 찾아왔다. 남은 건 텅 빈 자리뿐이었다. 영희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후회의 파도가 밀려왔다. 그때 한마디만 더 했더라면.
입속에서 그 문장이 맴돌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기억은 무겁게 쌓였다. 정산 장부 위에 놓인 손수건이 젖어갔다. 찻집 창문에 비친 영희의 얼굴이 떨렸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거리는 멀어졌다. 편지도 통화도 마주침도 사라졌다. 세월은 벽을 쌓듯 천천히 굳어갔다. 영희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어머니의 글씨가 손끝에 닿았다. 미자네와 꼭 화해. 그 문장이 번져갔다. 가만히 노트를 쥔 채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풀어야 할 매듭이라고. 그러나 마음 한편엔 두려움도 있었다. 창밖으로 불빛 하나가 깜박였다. 그 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어쩌면 변명의 기회일까? 아니면 마지막 시험일까? 영희는 국자 손잡이를 꼭 쥐었다. 뜨거운 증기 속에서 결심이 서렸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겠다. 그 말이 작게 새어나왔다. 새벽빛이 창문을 스쳤다. 어제의 소란이 아직 귀에 맴돌았다. 영희는 잠을 설친 채 부엌에 섰다. 손이 떨리며 솥을 닦았다. 그을린 자국을 더듬어 지웠다. 수년간 쌓인 기름때가 말랐다. 노트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미자네와 꼭 화해. 그 문장이 밤새 그녀의 머리를 맴돌았다. 영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속으로 다짐을 되풀이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자 하고 물을 올리고 불을 켰다. 작은 불꽃이 파란 혀를 내밀었다. 솥이 따뜻하게 달구어졌다. 콩을 건져 씻는 손길이 조심스러웠다. 한 알 껍질을 살펴 벗겼다. 솥 안으로 넣을 때마다 기도가 되었다. 팥이 물을 머금으며 불어났다. 거품이 피어오르자 국자로 걷어냈다. 김이 올라와 눈가를 따갑게 찔렀다. 엄마 지켜봐 주세요. 작게 중얼거리며 국자를 저었다. 손끝이 노트의 글씨를 기억했다. 설탕은 마지막에, 불은 너무 세게 하지 말라고, 첫 끓인 물은 버려야 한다고. 영희는 하나하나 지켰다. 급하게 하지 않으려 애썼다. 가슴은 긴장과 기대로 무거웠다. 지민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할머니, 괜찮아요? 그 눈빛이 또 다른 용기를 주었다. 주변 소리가 잔잔히 사라졌다. 오직 솥의 숨소리만 크게 들렸다. 영희는 숨을 맞추며 국자를 돌렸다. 한 숟가락을 떠 조심스레 맛보았다. 뜨거운 기운 속에 달큰함이 번졌다. 쓴맛이 가시고 깊은 여운이 남았다. 작은 탄성, 아, 됐다. 그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손이 떨리던 것이 조금 수그러들었다. 영희는 그릇에 단팥죽을 담아냈다. 손님에게 내미는 상상을 하며 포크를 닦았다. 마음속 어딘가에 놓였던 무거움이 풀렸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두려움도 따랐다. 미자가 받아줄까, 믿어줄까. 기대와 불안이 서로 부딪혔다. 영희는 편지를 꺼냈다. 짧은 글을 종이에 꾹꾹 눌러 적었다. 미자야, 내가 잘못했네. 만나자. 편지는 봉투에 넣어 접었다. 마음속 떨림을 종이에 눌러 담았다. 언제 어떻게 전할지 머리를 굴렸다. 그날 오후 영희는 손에 단팥죽 한 그릇을 들고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지난 시간이 실렸다. 골목 끝 모퉁이를 돌자 익숙한 등 하나가 보였다. 미자의 뒷모습이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목이 메었다. 그러나 영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손에 쥔 그릇을 두 손으로 내밀었다. 미자야, 이거 내 어머니가 끓이던 그 맛이야.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 어딘가에 잔잔한 파문이 일었다. 그 순간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했다. 둘의 숨이 맞닿는 사이에 과거의 어긋남이 조금씩 풀려나갔다. 영희는 더 이상 말이 많지 않았다. 그릇 하나로 전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 사과와 회한, 그리고 오래 묵은 그리움. 미자는 손을 내밀어 그릇을 받았다. 손끝이 스치자 전해지는 온기가 있었다. 그 작은 접촉에 둘 다 목이 메었다. 그날의 해는 지고 골목 불빛이 켜졌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영희는 가만히 속으로 웃었다. 오늘은 한 발짝 나아갔다. 그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불길처럼 타올랐던 마음이 잔잔해졌다. 문간에 서 있던 지민은 숨을 고르며 들어왔다. 카메라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 곁으로 왔다. 그녀의 눈빛은 다정했고 발걸음은 급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민이 조심스레 물었다. 목소리에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영희는 힘없이 웃었다. 결국 또 실패했구나. 말은 담담했지만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지민은 할머니 손을 잡아 흔들어 깨웠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과정 자체가 소중해요. 그녀의 손이 따뜻하게 맞닿았다. 주방 불빛 아래 두 손이 마주했다. 지민은 카메라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할머니의 손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어요. 영희는 손끝을 들여다보며 웃었다. 이게 무슨 아름다움이야. 그러나 눈빛은 부드럽게 풀렸다. 지민은 노트를 펼쳐보라고 권했다. 증조 할머니께서 남기신 글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영희는 천천히 노트를 펴보았다. 글씨마다 어머니의 숨결이 배어 있었다. 단팥은 숨을 쉬게 하라. 그 문장이 입술을 스쳤다. 지민은 다급히 이어 말했다. 사람들은 완벽함보다 진심을 원해요. 실패도 솔직하게 보여드리면 그게 더 많은 마음을 움직여요. 영희는 한참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옳을지도 모르겠구나. 목소리에 희망의 흔적이 비쳤다. 지민은 촬영을 시작했다. 카메라가 할머니의 손을 따라 움직였다. 렌즈는 주름과 반짝임을 담아냈다. 할머니, 대사 하나요? 지민이 제안했다. 간단히 인사와 마음 한마디. 영희는 입술을 떼었다. 안녕하세요. 보리향입니다. 추억을 담아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진심이 들어 있었다. 카메라 뒤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났다. 지민은 눈물을 보일 듯 숨을 삼켰다. 할머니, 정말 좋아요. 촬영이 이어지는 동안 손님 한두 명이 발걸음을 멈췄다. 창밖에서 누군가 고개를 들여다봤다. 정말 다시 여는 거야? 조용한 속삭임이 들렸다. 영희는 잠깐 창문 쪽을 보았다. 그 장면은 또 다른 용기를 주었다. 누군가 보고 있다. 그 생각에 얼굴이 밝아졌다. 지민은 편집 아이디어를 속삭였다. 실패 장면도 넣어볼래요. 다시 도전하는 모습이 감동을 줘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부끄럽지만 그렇게 하자. 그 말에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촬영이 끝난 뒤 지민은 차 한 잔을 준비했다. 따뜻한 보리차가 잔을 채웠다. 할머니는 차를 받아 손을 녹였다. 고마워, 지민아. 영희가 진심으로 말했다.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지민은 머리를 살짝 숙였다. 할머니, 전 그냥 옆에 있을게요. 할머니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할 거예요. 그 밤 주방에는 작은 불빛이 남았다. 카메라의 녹음 파일과 편집 부상지들이 놓였다. 두 세대의 다정한 합작이 천천히 완성되어 갔다. 영희는 침묵 속에서 노트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글귀가 은은히 빛났다. 미자네와 꼭 화해해. 그 문장이 다시 가슴을 쿡 찔렀다. 그러나 이번엔 두려움만은 아니었다. 지금 그녀 곁에는 손잡아줄 사람이 있었다. 그 사실이 어쩐지 든든하게 다가왔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다. 내일의 촬영과 전단, 그리고 편집.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정리되기 시작했다. 영희는 손끝으로 노트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숨을 내쉬었다. 내일은 더 잘하자. 속삭이며 눈을 감았다. 해가 갓 저문 오후였다. 지민은 노트북을 펴놓고 화면을 응시했다.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보리향 단팥죽을 다시 끓입니다. 짧고 굵은 문장이 입력되었다. 옛 사진 한 장을 골라 첨부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영희의 미소가 담겨 있었다. 주름진 손이 국자를 쥔 채 빛나고 있었다. 그 사진이 글의 온기를 더했다. 지민은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샵 추억 샵 단팥죽 샵 보리향 샵 다시 문을 열다.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작은 팝업이 깜빡였다. 댓글이 서서히 달리기 시작했다. 와, 이런 가게가 다시 열다니요. 어릴 적 먹던 맛일까요? 따뜻한 기대와 의문이 섞였다. 영희는 옆에서 화면을 바라보며 손을 떨었다. 정말 사람들이 볼까?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추억을 찾아요. 믿어요. 그날 저녁 지민은 전단지를 뽑았다. 흑백 프린터 소리가 주방을 채웠다. 종이가 하나둘씩 나오며 쌓였다. 전단지에는 간단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보리향 마지막 찻집이 다시 문을 엽니다. 아래에는 날짜와 시간, 작은 약도. 영희의 얼굴이 흐릿하게 배경으로 깔렸다. 지민은 골목을 돌아다니며 붙였다. 슈퍼 앞 게시판, 약국 창문, 동네 카페 문. 사람들은 전단지를 힐끗 보며 수군거렸다. 정말 문을 연다고? 한 번 먹어보면 옛날 생각나겠네. 작은 소문이 골목길을 타고 번져갔다. 다음 날 아침 댓글이 폭주했다. 꼭 갈게요. 어머니가 끓이시던 바로 그 맛이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오래된 추억을 글로 풀어냈다. 한 댓글이 영희의 심장을 찔렀다. 어릴 적 외할머니가 끓여주던 단팥죽이 떠올라요. 그 맛을 잊지 못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영희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또 다른 사람은 사진을 리포스트했다. 작은 파문이 온라인에서 일어났다. 지리어 커뮤니티에도 글이 올라왔다. 보리향이 다시 열었다니 소식 전합니다. 글 아래에는 응원 이모티콘이 줄지었다. 몇몇 이웃은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
할머니, 제가 옆집입니다. 기대할게요. 혹시 손님이 많으면 도와드릴게요. 작은 연대가 느껴졌다. 그 소식을 들은 젊은 아들이 전화를 걸었다. 엄마, SNS 잘 되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세요. 영희는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고르며 웃었다. 그날 점심 첫 손님이 왔다. 흰 머리칼을 한 어르신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갈 먹자 그의 표정이 달라졌다. 아, 이 맛이야. 손님은 눈시울을 붉혔다. 어릴 적 엄마가 만들어주던 그 맛이에요. 그 말에 주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지민은 카메라를 들고 조심스레 촬영했다. 할머니 보이시죠? 이게 힘이에요. 그러나 모든 반응이 따뜻하지만은 않았다. 몇몇 댓글은 회의적이었다. 광고만 번지르르하네. 진짜 맛인지 의심스럽다. 지민은 그런 댓글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런 말도 있을 수 있죠. 영희는 손으로 국자를 꽉 쥐었다.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 SNS에는 사연이 번져나갔다. 어떤 이는 옛 기억을 장문의 글로 풀었고, 어떤 이는 짧게 응원의 문구를 남겼다. 마을 어르신 몇 명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며 웃었다. 그래,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다시 생겼네. 어느 젊은 부부는 아이 손을 잡고 왔다. 아이의 얼굴에 단팥죽 향이 퍼지자 깔깔 웃었다. 그 장면은 곧 영상으로 저장되었다. 그날 저녁 지민의 편집본이 올라갔다. 실패하는 장면도 그대로 담겼다. 편집은 진솔했고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아름답다. 이런 콘텐츠가 진정성 있는 이야기다. 긍정의 물결이 서서히 퍼져갔다. 영희는 댓글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한 문장, 한 문장의 마음이 오갔다. 감사합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레 답글을 달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노트의 글귀가 떠올랐다. 미자네와 꼭 화해. 그 문장이 다시 마음을 두드렸다. 그 불빛 아래 새로 쌓이는 댓글들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작은 다리 같았다. 영희는 손끝으로 화면을 쓰다듬었다. 다음 날 스케줄을 확인하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러나 화면 속 응원 메시지가 대답해 주었다. 기대할게요. 꼭 가볼게요. 그 말이 가슴에 스며들었다. 영희는 고개를 들고 주방 불을 지폈다. 이튿날 아침 골목길에 소문이 퍼졌다. 전단지 한 장이 바람에 펄럭였다. 문간에 모이던 이웃들의 수가 늘었다. 누군가 먼저 문을 밀고 들어왔다. 흰 머리의 할아버지였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숟가락이 들려 있었다. 정말 여는 거요? 할아버지는 말끝에 기대를 담았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활짝 열었다. 단팥죽 냄새가 골목으로 흘러나왔다. 향은 사람들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눈빛들이 한데 모여들었다. 첫 그릇이 나갔다. 손님은 숟가락을 들어 입에 넣었다. 한숨이 새어나왔다. 아, 이게 그 맛이구나. 주름진 손으로 눈을 담든 이도 있었다.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맛. 그 말에 가게 안 공기가 따뜻해졌다. 소문은 금세 퍼졌다. 젊은 부부, 학생, 동네 아줌마들. 누구나 발걸음을 옮겼다. 지민은 카메라를 들고 분주히 촬영했다. 할머니, 반응 보세요.
화면 속 사람들의 표정이 생생했다. 한 아이가 단팥죽을 먹고 깔깔 웃었다. 엄마, 또 먹고 싶어. 부모는 미소를 지으며 숟가락을 들었다. 옛 단골도 찾아왔다. 퇴직한 공무원, 앞집 아주머니, 젊은 시절의 손님들이 줄을 섰다. 어떤 이는 편지를 가져왔다. 당신의 팥죽 덕에 아이들이 웃었어요. 영희는 편지를 받아 조용히 읽었다. 손님들의 대화가 이어졌다. 이 동네에 이런 곳이 다시 생기다니. 추억이 살아나는구먼.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앉았다. 낯선 이들 사이에 온기가 흘렀다. 가게는 금세 북적거렸다. 영희는 분주히 솥을 저었다. 손끝은 익숙하게 움직였다. 노트의 글귀가 손가락마다 떨렸다. 하지만 중간에 불편한 시선도 있었다. 누군가는 의심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광고만 번지르르한 거 아니야? 그 말에 지민은 잠깐 굳었지만 웃었다. 직접 드셔보세요. 다 들어있어요. 진심을 담아 설명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한 투자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꾸준히 열 생각 있으신가요? 영희는 가만히 국자를 멈추고 대답했다. 천천히, 하루하루. 그 말 속엔 결심과 겸손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풀었다. 젊은이는 옛 이야기, 어르신은 삶의 단사. 모든 대화가 따뜻한 연극처럼 흘렀다. 창문 밖에는 작은 줄이 생겼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리듬을 잃었다. 지민은 손님 한 분 한 분을 카메라에 담았다. 어느새 점심시간이 지나갔다. 그릇은 하나둘 비어갔다. 다음에 또 올게요.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말했다. 한 노인은 문을 나서며 말했다. 오늘 내가 잘했네. 자랑스럽다. 영희의 눈가에 또 눈물이 맺혔다. 그날 오후 지역 커뮤니티에 소식이 올라갔다. 보리향, 단팥죽, 대박. 글에는 사진과 찬사가 붙었다. 지민은 핸드폰을 보며 웃었다. 댓글 하나하나가 힘이 되었다. 응원의 메시지가 밤까지 이어졌다. 밤이 되자 가게 불빛이 따뜻하게 빛났다. 낡은 간판이 옅은 금빛으로 빛났다. 영희는 손을 씻고 창가에 섰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한 장을 펼쳤다. 미자네와 꼭 화해. 그 문장이 오늘 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잦아들자 영희는 작은 결심을 한 번 더 다졌다. 내일 다시 가보리라. 그 말은 마음속에서 잔잔히 퍼졌다. 다음 날 아침 골목은 여느 때와 달리 수군거림으로 깼다. 전단지 한 장이 바람에 펄럭이며 사람들 손을 탔다. 누군가가 어제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때 장부가 이상했다고 하던데 말이 돌자 분위기가 미세하게 달라졌다. 두어 명이 모여 서서 작은 목소리로 재확인했다. 그렇대. 누군가 착오로 빠뜨렸다고. 아니, 누가 일부러 그랬다는 소문도 있대. 골목 끝집의 박 씨가 머리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요즘 세상은 SNS 한 번이면 인심이 달라지더라. 그 말은 어제의 따스함을 냉랭한 시선으로 바꿔놓았다. 주방 문틈으로 그 소리를 들은 영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불안이 심장 속에 살며시 자리를 잡았다. 과거의 오해가 막 꺼진 불씨처럼 다시 타오르는 기분이었다. 정옥계 한 손님이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질렀다. 내가 장부를 봤다. 뭔가 수상한 거래가 있어.
그 말에 테이블 위의 수다도 순식간에 멈췄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눈빛을 교환했다. 누가 그 장부를 봤나? 누군가 물었다. 목소리가 커지자 분위기는 냉랭해졌다. 영희는 식은땀을 닦으며 대답하려 했지만 말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지민이 카메라를 내리고 다가왔다. 잠깐만요. 우리가 먼저 내용부터 확인해요. 감정으로 몰아붙이면 큰일 나요. 그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몇몇은 이미 판단을 내린 듯 했다. 저녁 무렵 소문은 온라인에까지 번졌다. 지역 커뮤니티에 누군가 글을 올렸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광고는 좋은데 진짜인지 궁금해요. 이런 건 조심해야 해요. 익명성 뒤에서 날카로운 문장들이 날아왔다. 밤이 되어 지민은 댓글을 하나하나 점검했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근거를 밝혀달라네요. 지민의 손이 굳어졌다. 화면 속 글자들이 차갑게 느껴졌다. 영희는 창가에 앉아 노트를 껴안았다. 미자네와 꼭 화해라는 글귀가 자꾸만 맴돌았다. 그 문장이 위로가 되기도 했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왔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영희는 책장 앞에 섰다. 과거의 기록들을 꺼내 하나씩 살폈다. 마음속엔 두려움과 해결 의지가 뒤엉켰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 그 질문이 오래도록 그녀를 괴롭혔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주방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손끝으로 닿는 종이의 감촉이 오래된 시간을 불러냈다.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삐져나왔다. 봉투 겉면엔 흐릿하게 미자라고 적혀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이 떨려 편지를 꺼내는 대도 담력이 필요했다. 봉투를 뜯자 어머니의 붓글씨가 드러났다. 글씨체는 또렷했고 문장 사이엔 숨이 있었다.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영희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미자에게 늘 내가 보고 싶었다. 어머니의 문장이 살아 움직이는 듯 마음을 찔렀다. 편지는 차분히 사건의 전말을 적었다. 장부 숫자가 맞지 않았던 것은 단순한 기록 실수였고 어떤 거래가 잘못 기입되어 엉뚱한 항목으로 넘어갔다는 설명이 있었다. 어머니는 당시 상황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마을의 소문과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고 썼다. 영희는 글자를 더듬으며 읽었다. 나는 그 순간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했다. 진실을 밝히려다 더 큰 파동을 만들까 두려웠다. 그 고백은 작지만 강하게 가슴을 때렸다. 편지 끝부분에는 어머니의 다짐이 적혀 있었다. 언젠가 내게 이 모든 걸 말하리라. 내가 나의 마음을 알거라 믿는다. 문장을 읽는 영희의 손이 떨려 종이를 꼭 붙잡았다. 지민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뭐예요? 무슨 일 있어요? 영희는 봉투를 건네며 숨을 고르다 말했다. 이 편지가 있어. 이게 진실을 풀 열쇠일지도 몰라. 둘은 편지를 천천히 다시 읽었다. 날짜와 문구, 어투까지 확인했다. 편지는 분명 어머니의 손끝에서 나왔고 거기엔 숨겨진 정황과 인물의 실명이 일부 적혀 있었다. 지민은 생각에 잠겼다. 이걸 그대로 공개하면 소용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설명을 준비해야 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다. 미자를 먼저 만나자.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고 말할 거야. 준비를 하는 동안 영희의 마음 속엔 여러 장면이 스쳐갔다. 과거의 오해, 미자의 뜨거운 눈빛,
마을의 수근거리. 그러나 편지의 문장들이 한 줄씩 진실을 드러내자 그 무게는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숙제로 다가왔다. 결정은 순식간이었다. 편지를 봉투에 다시 넣고 꼭 맞는 말 한 줄을 떠올렸다. 내가 먼저 가겠다. 내가 아닌 내가 먼저 풀겠다. 그 말은 그녀의 입술에서 단단하게 나왔다. 그날 오후 영희는 골목 끝에 홀로 서 있었다. 낡은 봉투를 품에 안은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바람은 담벼락 사이로 흘러들어 치맛자락을 스쳤고 지나가던 사람들의 눈길이 은근히 두 사람을 기다리는 듯 머물렀다. 시간은 유난히 더디게 흘렀다. 멀리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흰 머리가 햇살에 부딪혀 은빛으로 빛났고 어깨는 세월에 짓눌린 듯 굽어 있었다. 그녀는 바로 미자였다. 영희야.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바람 사이로 스며들었다. 영희의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러나 곧 침착을 가장하며 다가섰다. 미자야, 잠깐만 할 말이 있어.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을 향했다. 골목은 숨죽인 긴장으로 가득 찼다. 영희는 편지를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우리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씀이야. 내가 꼭 읽어야 할 것 같아. 미자는 망설이며 봉투를 받아들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오래된 글씨체가 그녀의 눈에 박혔다. 눈길이 한 줄 한 줄 따라가며 얼굴빛은 점차 흔들리고 무너졌다. 그동안 난 뭐에 속은 거지? 작게 흘러나온 한마디가 골목을 울렸다. 영희는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내가 널 붙잡지 못한 게 평생 아니야. 진실을 전할 용기를 내지 못했어. 미안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자는 봉투를 가슴에 꼭 쥐고 눈을 감았다.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나도 내 자존심 때문에 등을 돌렸어. 갈라진 목소리가 흩어졌다. 이웃들이 조용히 다가왔다. 누군가는 손수건을 내밀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기도하듯 서 있었다. 골목은 따뜻한 숨결로 채워졌다. 미자가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그럼 한 번만 다시 먹어볼게. 영희는 작은 그릇을 내밀었다. 미자는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먹었다. 그 맛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세월의 보상, 사과, 새로운 시작이었다. 정말 내 어머니 맛이야. 목소리가 떨렸다. 두 사람은 눈물을 쏟으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주름진 손이 맞닿는 순간 50년 묵은 오해가 허물처럼 벗겨졌다. 그날 밤 보리향의 등불은 유난히 밝았다. 사람들은 박수로 축복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다. 영희는 노트를 펼쳐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미자네와 꼭 화해해. 이제 그것은 짐이 아닌 위로였다. 시간은 조금 더 온화하게 흘러갔다. 화해 이후 골목은 묘한 정적에 잠겼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다행이다. 작은 목소리가 따뜻한 울림으로 퍼졌다. 가게 문 앞에는 누군가 두고 간 꽃다발이 있었다. 흰 국화와 노란 들꽃이 조화를 이뤘다. 영희는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눈가를 훔쳤다. 안으로 들어서자 영희와 미자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침묵을 대신했다. 시간은 마치 멈춘 듯 느리게 흘렀다. 그땐 우리가 너무 어렸지.
미자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말 한마디면 될 걸 서로 오해만 쌓았어. 영희는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다. 내가 널 붙잡았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야. 손님들은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마치 오래된 책의 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지민은 카메라를 들었지만 셔터를 누르는 손이 덜덜 떨렸다. 할머니, 이 장면은 세상 사람들도 꼭 봐야 해요. 그러나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영희의 눈빛에는 짐을 덜어낸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며칠 뒤 보리향은 다시 북적였다. 단골 손님뿐 아니라 소문을 듣고 찾아온 낯선 얼굴들로 가득했다. 작은 가게는 시장 광장처럼 떠들썩했다. 퇴직한 기사 아저씨는 국물을 한 숟갈 뜨며 말했다. 아이고, 이 맛 덕분에 내 퇴직식 날 동료들이 다 모였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날의 자부심이 배어 있었다. 젊은 엄마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얘야, 엄마가 어릴 땐 외할머니가 이 단팥죽을 해주셨어. 음식은 추억을 전해주는 거래. 아이는 숟가락을 입에 넣으며 반짝 웃었다. 한 할머니는 국자를 잡고 서서 눈시울을 붉혔다. 이 맛 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야. 순간 주방은 고요해졌다. 영희는 눈을 감았다. 그 목소리가 어머니의 칭찬처럼 들렸다. 사람들은 차례차례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첫사랑의 기억, 잃어버린 가족의 이야기. 보리향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추억을 공유하는 무대가 되었다. 지민은 그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짧은 영상이 SNS에 올라가자 댓글이 이어졌다. 이건 단순한 맛집이 아니네요. 기억을 잇는 공간이군요. 그날 밤 가게 앞에 335 모여 앉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오래도록 이어졌다. 어머니의 편지가 공개되자 파장은 컸다. 마을 신문은 대문짝만한 제목을 실었다. 50년 묵은 오해, 한 장의 편지로 풀리다. 라디오에서도 보리향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늦었더라도 손 내밀 용기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잔잔히 울렸다. 미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우린 서로 등을 지고 너무 오래 살았어요. 하지만 한 그릇의 맛이 다시 마음을 열어줬습니다. 방송을 듣던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을 떠올렸다. 나도 연락 끊긴 형한테 전화해야겠다. 음식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바꾸다니 감동이다. 과거의 오해에 가담했던 이웃 몇은 직접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그땐 사실 확인도 안 하고 흉을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편지의 힘은 마을을 넘어섰다. 지역 방송사에서 취재를 나왔지만 영희는 손사래를 쳤다. 우린 천천히 우리 방식대로 가고 싶습니다. 어느 날 미자가 주방 앞에 서서 말했다. 영희야, 나도 그 레시피를 배우고 싶어. 영희는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노트를 꺼내 펼쳤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때야. 두 사람은 나란히 솥 앞에 섰다. 손끝에 닿는 재료 하나하나가 추억이었다. 쑥을 고르는 법, 팥을 불리는 시간, 불을 조절하는 감각까지 세세히 전해졌다. 팥은 사람과 같아. 숨을 쉬게 해야 깊은 맛이 나지. 영희의 말은 삶의 철학이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빛냈다. 맞아, 사람도 억지로 몰아붙이면
상하는 법이지. 지민은 카메라로 그 순간을 담았다. 이건 요리가 아니라 전승이에요. 영상이 퍼지자 젊은이들이 찾아왔다.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작은 레시피 교실이 열렸다. 보리향은 이제 가게를 넘어선 학교가 되었다.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에게 손끝의 지혜를 전했고, 젊은이들은 그것을 기록했다. 한 숟가락마다 전해지는 건 맛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사랑이었다. 며칠 후 골목 입구의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끄는 화려한 간판이 세워졌다. 팥연구소라는 이름이 유광 네온사인에 번쩍이며 빛났다. 대형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련된 인테리어, 깔끔한 흰색 테이블과 금속 의자가 햇살을 반사하며 번쩍였다. 벽에는 대형 메뉴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QR코드만 찍으면 바로 결제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었다. 첫날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다. 대부분은 젊은 손님들이었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인증샷을 찍으며 해시태그를 달았다. 샵 인생 팥빙수, 샵 세련 맛집, 샵 뉴트로.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골목 안쪽까지 들어왔다. 보리향, 너무 올드하지 않아? 여긴 세련되고 사진빨 잘 나오잖아.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지나가며 웃었다. 그 말이 마치 화살처럼 영희의 가슴을 스쳤다. 창가에 선 영희는 국자를 든 채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발길이 끊이지 않던 손님들이 오늘은 하나둘 발길을 돌려 번쩍이는 프랜차이즈로 향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끝에서 힘이 빠져 국자가 솥안에 쿵 하고 떨어졌다. 그러나 곁에서 지민이 다가와 속삭였다. 할머니, 저쪽은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우린 진짜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결국 돌아올 건 우리 쪽이에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어렸다. 그날 밤 SNS에는 비교 글이 올라왔다. 팥연구소 is 보리향, 어디가 진짜. 댓글은 엇갈렸다. 새로운 게 좋지? 올드 감성 필요 없어. 아니다. 보리향 단팥죽은 눈물이 나는 맛이다. 프랜차이즈는 그냥 화려한 카페지. 진짜는 보리향. 작은 가게의 불빛은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다. 영희는 주방불 앞에 서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맛이 진짜라는 걸 꼭 보여주고야 말겠다. 다음 날 영희는 가게 문 앞에 작은 종이를 붙였다. 오늘 무료 시식 단팥죽 한 숟갈, 마음을 나눕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처음엔 몇 명만 호기심에 들어왔다. 노인이 조심스레 숟가락을 떠입에 넣었다. 잠시 후 눈을 감더니 낮게 중얼거렸다. 아, 이 맛, 내 어머니 손맛 그대로구먼. 그 한마디가 전염병처럼 퍼졌다.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이 맛 덕분에 시어머니와 처음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옆에 앉은 아이가 숟가락을 들고 달다 하고 외쳤다. 사람들이 하나둘 더 모였다. 길 건너편에서 구경하던 이들까지 줄을 서기 시작했다. 줄은 골목 밖까지 이어졌다. 지민은 그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 영상에는 화려한 인테리어도 값비싼 그릇도 없었다. 주름진 손과 눈물 맺힌 미소, 따뜻한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만이 담겨 있었다. 댓글은 순식간에 폭주했다. 이건 맛집 홍보가 아니라 다큐네요. 광고보다 진심이 세다. 보리향 가보고 싶다.
주소 아는 분. 그날 밤 보리향은 다시 사람들로 북적였다. 파천구소의 내온은 화려했지만 보리향의 온기는 사람들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어느 날 젊은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가게 문을 밀고 들어왔다. 머리에 모자를 눌러쓰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여기가 그 보리향 맞죠? 장부 사건 때문에 시끄럽던데 진짜 돈 빼돌린 거 아니에요? 그 목소리의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다. 사람들의 눈이 동시에 그에게 쏠렸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영기의 손이 덜덜 떨렸다. 국자가 솥에 부딪혀 금속성 소리가 울렸다.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지민이 재빨리 앞으로 나섰다. 확인도 안 된 소문이에요. 근거 없는 말로 상처 주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다. 그러나 남자는 비웃으며 가게를 휙 둘러보고 휴대폰 카메라를 켠 채 나가버렸다. 그날 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글이 올라왔다. 보리향 아직도 의혹 풀리지 않았다. 짧은 영상과 함께였다. 댓글은 둘로 갈라졌다. 구닥다리 감성팔이네. 속은 거 아냐? 아니다. 난 먹어봤다. 진짜였다. 증거를 보여줘야 믿지. 영희는 침대에서 밤새 뒤척였다. 머릿속엔 어머니의 글귀만 맴돌았다. 미자네와 꼭 화해. 이제는 화해를 넘어 진실을 증명해야 할 마지막 열쇠가 필요했다. 새벽녘 영희는 결심한 듯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퍼져 나왔다. 손끝에 닿은 건 낡은 봉투 하나. 겉면에는 흐릿하게 미자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다. 숨을 고르고 봉투를 뜯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붓글씨 편지가 있었다. 굳세고 단단한 획. 그러나 그 속엔 평생의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날의 장부는 단순한 기록 실수였다. 나는 설명하지 못한 걸 평생 안으로 남겼다. 언젠가 이 편지를 통해 오해를 풀길 바란다. 영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눈물이 종이에 떨어져 번졌다. 지민이 편지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이건 숨길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미자 할머니께 직접 보여드려야 해요. 영희는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무겁던 두려움이 조금은 풀렸다. 그래, 이제는 진실로 답하자.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오래된 어둠이 조금씩 밀려나고 있었다. 며칠 뒤 영희는 마을회관 단상에 섰다. 손에는 어머니의 편지가 들려 있었다.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며 웅성거림이 가득했다. 정말 기록 실수였다고? 그럼 지금껏 우리가 오해한 거야? 미자 씨랑 영희 씨, 괜히 평생 고생한 거네. 영희는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낮췄다. 이 편지는 제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씀입니다. 50년 전 장부 사건은 단순한 기입 오류였습니다. 그로 인해 미자와 제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밝힐 수 있어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편지를 함께 읽었다. 글씨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눈시울이 붉어진 어르신이 말했다. 우리가 성급했구먼. 미안했네.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미자가 천천히 일어나 영희 곁으로 다가왔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영희야, 이제 됐다. 너무 오래 걸렸지만 풀자. 순간 회관 안이 조용해졌다가 천천히 박수 소리가 번졌다. 사람들의 얼굴이 따뜻하게 물들었다. 마을의 오래된 벽이 무너지고 있었다. 회관 안 공기는 무겁고도 따뜻했다. 편지가 낭독된 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누군가는 모자를 벗어 손에 쥐었고, 누군가는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떨리는 어깨를 감쌌다. 그 순간 미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영희 곁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 움직이며 웅성거림은 멎었다. 영희야. 미자의 목소리는 굵게 떨렸다. 영희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눈과 눈이 마주친 순간 세월이 거꾸로 흘러갔다. 소녀 시절 함께 웃고 울던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때 널 붙잡지 못한 게 내 한이었어. 영희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흔들렸다. 나도 내가 먼저 말을 걸었어야 했는데. 미자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손을 내밀었다. 손끝이 닿자 마치 오래된 빗장이 풀리듯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주름진 손바닥이 맞닿는 순간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눈물이 눈가에 차올라 뺨을 타고 흘렀다. 그 광경은 단순한 두 사람의 화해가 아니었다. 마을 전체가 품고 있던 오랜 갈등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지민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만 결국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그녀는 눈시울을 훔치며 중얼거렸다. 이 장면은 우리 가슴에만 담아두자. 조용히 번져간 박수 소리가 회관을 가득 메웠다. 그날 마을은 눈물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 화해 소식이 퍼지자 보리항에는 다시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단팥죽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한 조각을 놓고 가기 위해 모였다. 한 노인은 숟가락을 뜨며 말했다. 이 맛을 보니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팥을 삶으시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나네요. 옆자리의 젊은 부부는 아이를 안고 있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말했다. 얘야,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란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야. 아이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달콤한 맛에 해맑게 웃었다. 중년의 직장인은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삼킨 뒤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끊겼던 동생 번호 오늘은 꼭 눌러야겠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 저녁 보리향은 작은 연회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테이블을 붙이고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은 듯. 웃음과 눈물이 뒤섞였다. 주방 안에서는 영희와 미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솥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순간 두 사람은 눈빛을 나눴다. 우리가 함께 지켜내자.
이 맛과 이야기를 겹쳐 울리는 목소리가 주방 불빛에 빛났다. 며칠 후 지민은 카메라를 들고 할머니들을 촬영했다. 영희와 미자가 나란히 솥을 저으며 레시피를 설명했다. 밭은 사람처럼 숨을 쉬게 해야 해요. 억지로 몰아붙이면 금세 상해버려요. 영희의 말에 젊은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사람도 그렇죠. 조금의 여유가 필요해요. 한 대학생이 중얼거렸다. 레시피는 단순한 조리법을 넘어 삶의 비유가 되었다. 밭을 씻는 물소리, 쑥을 다듬는 손길, 설탕을 넣는 순간의 긴장감까지 모두 기록되었다. 지민은 카메라 뷰파인더 너머로 보았다. 주름진 손이 밭을 고르고 젊은 손이 그걸 이어받는 장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전승이었다. 이건 요리가 아니라 역사예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리향은 어느새 작은 학교가 되었다.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에게 손맛을 전했고, 젊은 세대는 그것을 영상과 글로 기록했다. 밤이 되자 간판 불빛이 은은히 골목을 밝혔다. 보리향 두 글자는 이제 마을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보리향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전국으로 퍼졌다. 지지역 신문은 50년 5회 단팥죽 한 그릇으로 풀리다라는 제목을 실었다. 라디오에서는 두 노인의 목소리가 잔잔히 흘러나왔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지요. 늦더라도 손 내밀 용기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영희, 우린 너무 오래 등을 졌어요. 하지만 한 숟갈의 맛이 다시 마음을 열어줬습니다. 미자, 방송을 듣던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을 떠올렸다. 끊긴 형제에게 전화해야겠다. 음식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바꾸다니. SNS에는 댓글과 사연이 쏟아졌다. 보리향 가고 싶다. 주소 아는 사람? 이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마을에도 보리향 같은 곳이 있었으면. 보리향 앞에는 이제 전국에서 찾아온 손님들이 줄을 섰다. 서울에서 온 대학생, 부산에서 올라온 가족, 심지어 일본에서 온 교포 부부까지. 간판은 낡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반짝였다. 그들의 발걸음은 모두 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반응이 따뜻한 것은 아니었다. 프랜차이즈 팥연구소는 보리향의 인기에 긴장했다. 본사 관계자는 방송에 나와 말했다. 전통도 중요하지만 위생과 현대화가 더 필요합니다. 언론 일부도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다. 감동 뒤에 숨은 진실은? 보리향, 과연 안전한가?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SNS에는 의심 섞인 글이 올라왔다. 옛날 방식이 과연 안전할까? 감성팔이일 뿐이지 실상은 낡은 가게잖아. 영희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손끝이 떨렸다. 이제 와서 또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다니. 그러나 지민은 단호했다. 할머니, 우린 보여주면 돼요. 깨끗한 주방, 정직한 손길, 그리고 진심. 카메라 앞에서 그대로 보여드리자고요. 영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시험대는 피할 수 없었다. 보리향은 다시 한번 세상 앞에 서야 했다.
며칠 뒤 보리향은 공개 주방 행사를 열었다. 가게 앞에는 임시 가림막이 걷혀 있었고 손님들은 직접 솥 앞까지 들어와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여기서 팥을 씻습니다. 물은 3번 이상 갈아줘야 비린내가 안 나요. 영희의 목소리가 차분히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흘러내리는 붉은 물줄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 손길 거짓이 없어. 누군가 중얼거렸다. 솥에 불이 붙자 김이 피어오르고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을 채웠다. 미자가 국자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불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세면 팥이 터지고 약하면 속이 설익어요. 젊은 손님들이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촬영했다. 그러나 이번 영상은 단순한 먹방이 아니었다.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기록이었다. 지민은 촬영을 이어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답이야. 광고도 기사도 필요 없어. 있는 그대로가 진실이니까. 행사 내내 사람들은 숨죽이며 과정을 지켜봤다. 마지막으로 한 숟가락씩 나눠 먹는 순간 눈가가 젖어드는 사람도 있었다. 그날 SNS 댓글은 폭발했다. 이런 게 진짜 투명성이죠. 프랜차이즈 광고보다 100번 감동이다. 보리향 응원합니다. 의심은 서서히 사라지고 보리향은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었다. 프랜차이즈의 화려한 불빛은 점차 빛을 잃어갔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다시 골목으로 향했다. 겨울 눈이 소복이 쌓이던 날 영희와 미자는 가게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창밖엔 흰 눈이 고요히 내려앉았고 주방 안은 뜨끈한 김으로 가득했다. 영희야, 우리가 이렇게 다시 웃을 줄 누가 알았겠니? 미자의 목소리는 눈송이처럼 가볍지만 속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러게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만나 다행이야. 영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둘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세월의 주름이 겹쳐진 손바닥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그 손끝에는 50년의 미움과 오해가 그리고 이제는 화해와 용서가 녹아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눈싸움을 하며 웃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가 가게 안으로 번져 들어왔다. 영희야, 미자가 조용히 말했다. 언젠가 우리가 없어도 이 맛은 남아야 해.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민이가 있으니 걱정 없어. 이 아이가 우리 마음까지 이어줄 거야. 눈발이 거세게 흩날렸지만 보리향의 불빛은 더욱 환하게 타올랐다. 창문 너머로 비친 두 노인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따뜻했다. 봄이 오자 지민은 새로운 간판을 달았다. 보리향 추억을 잇는 학교. 노란색 불빛이 번져나가며 골목을 환히 밝혔다. 이젠 보리향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젊은이들이 찾아와 레시피를 배우고 어르신들은 손끝에 지혜를 나눴다. 밭은 사람처럼 기다려야 해. 급하면 금방 상한다. 영희의 목소리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민은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영상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댓글에는 수많은 응원이 이어졌다. 우리 마을에도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보리향 꼭 가보고 싶어요. 골목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누군가는 추억을 되찾으러, 누군가는 미래를 배우러 찾아왔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젊은이들의 질문, 어르신들의 담담한 목소리가 뒤섞여 골목은 작은 축제처럼 변해 있었다. 보리향의 간판 불빛은 이제 마을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해가 저물 무렵 영희는 간판 불빛을 바라보았다. 보리향 참 오래도 버텼구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잠시 후 미자가 조용히 곁에 앉았다. 우린 이제 편히 쉬어도 되지 않겠니? 영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지민이 주방에서 나왔다. 손에는 묵직한 노트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이어갈게요. 여긴 제 세대가 지켜야 할 보물이니까요. 영희와 미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눈빛 속에는 안도와 뿌듯함이 번져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중얼거렸다. 이제 안심이다. 창밖에는 봄바람이 불어왔다. 골목 끝 나무에 새순이 돋아 있었다. 간판 불빛은 골목을 환히 밝혔다. 그 불빛은 이제 단순한 가게의 불빛이 아니었다. 세대를 잇는 등불,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길잡이였다. 그날 밤 골목은 고요했지만 따뜻했다. 그리고 보리향의 이야기는 새로운 세대의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오래된 노트 한 권, 그 안에 적힌 단 한 줄의 메모. 미자네와 꼭 화해. 50년 묵은 오해가 국자 한 숟갈 단팥죽으로 풀려나갑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레시피가 아닌 세대를 잇는 맛과 용서의 기록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임을 보여줍니다. 영상 속 마지막 장면에는 할머니가 숨겨온 진짜 비밀이 밝혀집니다.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얻어가신 감동이나 마음에 남는 메시지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